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언론중재법, 이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정의당까지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야당의 대권 주자들도 일제히 반대를 하고 있고 여당 내에서도 대권 주자 중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주자도 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강행을 밝히고 있어서 논란인데 오늘 동아일보는 이 언론중재법에 조목조목이 위헌 소지가 있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언론중재법 개정안 기사 열람 차단 청구권, 온라인에서 기사 노출을 막는 조치인데 이 기준이 모호하고 포괄적이다라는 겁니다. 헌법상 명확성 원칙이 위배된다라는 지적이 있고요. 피해를 입었다라는 주장, 피해 호소만으로 기사를 삭제할 수가 있다? 그럼 무분별한 기사 삭제가 되면 국민의 알 권리에 심각한 차질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광삼 변호사님, 법률가로서 보실 때 어떻습니까? 오늘 이상하게 좀 돌직구를 많이 날려할 그런 주제가 많이 있네요. 돌직구쇼니까요. 예, 돌직구쇼니까요. 그런데 기사 열람 차단 청구권을 이제 신설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사실 기사에 있어서 가장 많은 기사범을 차지하는 게 이제 권력자와 대기업이거든요. 예. 그러면 권력자와 대기업이 기사 자체를 조정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갖게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이것 자체는 문제가 있고 다시 검토를 해야 한다 이렇게 봐요. 일단 기사 열람 차단권을 언제 행사할 수 있냐면 진실하지 아니한 경우. 말은 좋죠. 근데 진실 여부를 누가 판단하죠? 두 번째 보면 누가 판단하는 겁니까 그러면? 우리나라 원래 민주국가고 삼권 분립이 있는데 법원에서 판단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근데 법원도 가기 전에 이런 걸 판단을 누가 하느냐 이 말이에요. 예. 그다음에 사생활의 핵심 영역을 침해하는 경우. 이게 맞는 말이죠. 사생활의 핵심 영역을 침해하면 안 되는 건 맞아요. 그런데 공적 인물의 권력이 있는 사람의 어떤 사생활이 그게 사실은 법적으로 국민의 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해서는 안 될 짓을 했어요. 그러면 이건 당연히 기사화돼서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주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이제 헌법상 명확하지도 않기 때문에 헌법 위반 소지가 굉장히 있다고 보고 저는 물론 뭐 징벌적 5배 배상이랄지 기사 열람 차단 이거 자체에 대해서 의도는 좋고 이제 선으로 포장은 돼 있다고 봐요. 그런데 이제 만에 정말 이게 필요하다고 한다면 민주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민주의 절차가 꼭 법이 규정하고 있는 법 절차만 위배하지 않으면 된다 이런 민주 절차가 아니고 이것은 국민의 알 권리와 기본권과 관련된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요. 민주 사회에 있어 기본적 규범에 관한 겁니다. 이런 것이 무너지면 민주 사회가 무너질 수 있거든요.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사회적 합의예요. 그래서 단순히 진보에 있고 보수에 있고 이런 사람들의 의견을 듣는 게 아니고 국민의 전체적 의견과 언론기관과 관계된 사람일지 인권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의견을 들어서 사회적 합의에 의해서 도출이 돼야 한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완전 무시되고 좀 졸속으로 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표합니다. 자, 이 문제 놓고 야당과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장이 설전까지 벌였습니다. 들어보시죠. 대통령은 원론적으로 초지일관 언론 자유는 민주주의의 기둥이고 언론이 시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한은 실장님, 언론 자유는 실장님 잠시만요. 원론적인 이야기를 지금 여쭤보는 게 아니라 대통령과 청와대 침묵은 이 법안에 대한 묵시적 동의라고도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해석은 자유로이 하십시오. 그 언론중재법 개정안 제출이나 그 이후의 진행 과정에 대해서 청와대 전혀 관여한 바 없습니까? 전혀 과정에도 관여한 바가 없고 앞으로도 이 부분에는 청와대가 어떤 입장도 낼 계획이 없습니다. 자, 김지섭 전 비대위원님, 야당에서는 대통령의 침묵은 묵시적 동의다. 그러자 유행민 실장은 동의한 건 아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저는 동의라고 봐야 될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은 기존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이 되기 이전부터 후보 시절에 계속 이야기했던 것이 언론의 자유, 언론의 자유는 어떤 식으로든 지켜져야 된다.
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여러 군데에서 많이 하셨거든요. 근데 사실 지금 나오고 있는 언론중재법 같은 경우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그전에 본인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이랑 상당 부분 배치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런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사실 언론중재법에 대해서 내가 뭐 대충은 동의한다 정도로 우리 충분히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앞서서 김광삼 변호사님께서도 이 언론중재법에 대해서 많은 비판을 해주셨는데 야당인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이거 굉장히 많이 비판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이 언론중재법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개념들이 굉장히 모호하거든요. 보면 뭐 고의중과실을 그냥 막 추정하게 되고 이러는데 문제는 이런 겁니다. 결국에는 실제로 그 명예훼손이 되고 허위 정보들이 막 난립하는 곳은 이 기존 언론사가 아니라 유튜브라든지 이런 1인 매체들에서 굉장히 많이 되는데 이런 것들은 싹 빼놓고 사실 기존의 언론사의 기능을 위축시킬 수 있는 이런 법안들을 사실 국민의힘과의 충분한 토론 없이 그냥 강행 처리된다는 문제가 있거든요. 얼마 전에 우리 문체위에서도 안건조정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사실상 3대3으로 이루어진 토론을 통해서 조금 더 우리가 이 쟁점 법안에 대해서 깊이 있게 이야기를 하자라고 제안을 했었고 이 3대3, 그러니까 이 3명의 야당 몫에 1명의 그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을 소위 말하는 알박기를 해놔가지고 사실 토론도 원천 차단한 면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런 절차적인 문제도 당연히 지적을 하고 싶고 아까 말씀드린 이 모호성 이것 때문에 아마 언론의 기능을 과도하게 위축시킬 수 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윤석열 후보는 이건 언론 재갈법이다라고 비판한 바 있는데 이에 대해서 송영길 당대표가 반박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정권 연장을 위한다는데 이 법이 내년 4월부터 시행된다는데 대통령 선거가 3월 9일인데 무슨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 언론을 재갈 물린다는 거예요. 윤석열 후보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공부를 안 하고 정말 불성실한 것 같아요. 윤석열 후보가 가짜뉴스 피해구제법에 대해서 언론의 재갈을 물리는 법이라는 표현도 쓰고 있습니다. 아직 낯설이 깨지 않아 아무 말이나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송영길 대표의 이 반박에 대해서 진중권 교수가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송영길, 언중법 읽어보긴 했나? 읽어보고도 찬성한다면 제정신이 아닌 것이고 읽어보지도 않고 찬성한 것이라면 무책임한 것이다. 나라가 80년대 운동권 학생이냐? 솔직히 이 나라에서 너희들이 제일 썩었어요라고 비판을 하고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전재수 의원님, 민주당 내에서 김두관 의원이나 박용진 의원도 굉장히 좀 우려를 표하고 있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 이대로 민주당 계속 강행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우려를 하고 있는 부분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언론중재법 지금 개정을 하게 돼 있는데 이 법이 2005년도에 이 법이 만들어졌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계실 때인데 2005년도에 이 언론중재법이 만들어질 때도 그때도 난리가 났었습니다. 이거 언론 탄압이다, 이 언론을 뭐 위축시킨다, 오만 비판들이 다 있었는데 지금 개정하기 전에 지금 그 언론중재법은 이제 정정보도라든지 반론보도 청구라든지 이것을 해가지고 이제 그 가짜뉴스라든지 허위 왜곡 보도라든지 이걸 통해 가지고 국민들이 피해를 입었을 때 정정보도하고 반론보도 청구할 수 있는 그 권한을 담은 거거든요. 2005년도 당시에도 그런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제 그런 우려가 있는데 그런 우려를 아마 잘 반영을 해서 아마 오늘 법사위에서 논의가 될 텐데 몇 가지 이제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이게 모든 의혹이 입증될 때까지 이게 보도를 못할 것이다 이런 우려가 있는데 그것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하는 사람이 입증을 해야 되는 입증 책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권력에 대해서 언론이 함부로 비판하지 못할 거다. 그것도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대상에 예를 들면 선출직 공직자, 고위공직자, 대법원 직원들, 그다음에 이제 대기업 직원들은 임원들은 이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 권력이나 경제 권력에 대한 언론의 비판이 묻어질 수 있다. 이것도 사실과 틀린 것이죠. 그다음에 우리 아까 변호사님께서는 말씀을 하셨는데 인터넷 기사 일람 차단권이라든지 사전 검열이라든지 이것은 논의 과정에서 이미 삭제가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정권 연장용은 더더욱 아닙니다. 왜냐하면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난 뒤에 내년도 2022년도 4월 이후에 이 법이 시행이 된다는 말씀을 아울러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뜨거운 감자입니다.